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이제 이런 감은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소들이 엄청 많죠. 이런 요소들이 많은 것들은 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럴 때 화면을 가르는 긴 가느다란 획들을 먼저 그려주시면 좋아요. 예, 굳이 내가 이 안에다가 구도선을 잡지 않아도 그 획이, 나뭇가지의 획이 화면을 나누는 기본 선들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바로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해볼게요. 자, 내가 화면 안에서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림을 그릴 건지에 대한 거, 가로 쪽에서 가장 튀어나오거나 한 그 끝부분들만 위치를 딱 잡으세요. 먼저. 내가 이 화면 전체 크기 안에 이 감나무 가지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야 라는 거 그냥 쭉 한번 그려볼까요? 획으로. 이 획이 정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 번 그린 행동을 절대 고치지 않을 거야. 그거 되게 오만한 자세. 그쵸. 그래서 계속 뭔가를 수정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보기 좋은 형태가 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을 즐기시는 거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감나무 가지가 되는 긴 획들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요 나뭇가지들의 긴장감, 요렇게 요 삼각형, 우리가 그어지는 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어진 선으로 인해서 나눠지는 공간도 같이 보는 훈련을 하세요 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는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배경의 형태들도 같이 봐주면 더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럼 이제 감의 위치를 놓기가 좀 편하겠죠. 기준이 생겼으니까. 자, 여기서 얼만큼 내려온 위치? 감이 있는지 그냥 슬슬 원으로 이게 큰지 작은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감의 옆에 감이 또 하나 있죠. 걔도 위치를 잡으시는데 이때 약간의 고민이 필요해요. 약간 고민도 아니야.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데 얘와 얘의 관계를 보시면서 그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리면 뚝 떨어뜨려서 그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감과 감 사이의 관계를 보고 요 감보다 위로 올라갔는지 아래로 더 내려갔는지에 대한 관계만 조금 보시면서 원으로 표시하세요. 자, 그럼 얘와 얘 사이의 아래쪽에 또 약간 떨어진 곳에 감이 또 하나 있죠. 이게 감인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원으로만 자리만 찾는 거예요. 이 선으로 감을 정확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위치만 잡는 보조선일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또 감이 하나 있어요. 잡았죠? 그 다음에 얘보단 아래 끝선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 관계 보시면서 위치를 쓱 잡으세요. 잡고 났더니 잎사귀 그릴 자리가 없어요. 내지는 얘가 너무 내려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죠. 측정이 되잖아요. 시각화로 내가 이렇게 시각화로 자리를 잡아놓고 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틀린 선조차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방향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워놓고 출발하지 마시고 그 틀린 선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길을 잡으세요. 예,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는, 내 관찰력과 직관력은 끝내주는데, 한 번에 맞았어. 그날 운 좋은 거야. 그냥 가셔요. 그러면. 그냥 쭉 가시죠. 자, 했어요. 아직 감 그리지 마세요. 요소들이 놓일 자리들만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랑 여기랑 관계 사이에 있는 잎사귀가 있단 말이죠. 잎사귀였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아래 어두운 게 깔려 있네. 자, 요 사이에 뭐가 이렇게 있네. 그것만 일단 형태, 커다란 형태만 일단 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감 옆에 잎사귀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잎사귀 크기. 요런 크기도 요 감의 크기와 내가 그리는 잎사귀의 크기가 서로 비례가 맞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세요. 요걸 굳이 뭐 이렇게 연필로 막 이렇게 재실 필요까지 없어요. 네, 보기 좋게만 앉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본선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닿았어. 이제 조금 수정하시면 되겠죠. 약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제 진짜 나뭇가지가 될 수 있는 선의 방향을 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감이 있고 여기도 나뭇가지가 살짝 여기 이렇게 보이네. 그럼 그거 그려주시고, 자, 여기도 쭉 그렸을 때 이제 이쪽 끝에 있는 가지가 나뭇잎이 이 감과 이 사이 안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 나뭇잎이 시작되는지 그것만 이렇게 잡아서 나뭇잎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형태를 다듬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는 위치에 또 나뭇잎이 있는지 이렇게 중심 인맥을 그려서 잎사귀를 이렇게 붙여 나가시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 이제 나뭇잎이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중심 인맥, 이 나뭇가지에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이쪽으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중심 잎의 방향을 맞춰주고, 거기에서 잎사귀의 형태를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주시면 쉽겠죠. 그려놓고, 이거 나뭇가지랑 너무 떨어졌는데요? 고치셔도 되지만 안 고쳐도 돼요. 네,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사진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보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보기 좋으면. 자, 해서 잎사귀 이쪽에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벌써 엄청난 부분이 해결이 되고 있죠. 네, 이게 자리만 잡는 방법만 터득을 해도 네, 반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 하나 더 있고, 여기 또 이렇게 하나가 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잎사귀가 요 뒤에 하나 겹쳐져 있네요. 이렇게. 자, 됐어요. 근데 아까, 이게 잎사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 밑에 깔려 있어요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위치와 크기를 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그 요소들,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특징을 파악하셔야 돼요. 예, 파악해야지만 정확히 그리실 수 있겠죠. 생략이나 단순화도 내가 그 요소를 정확히 알고 단순화를 시키시는 거지, 모르는데,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다리를 뺐어. 그럼 파리로 인식되지 않겠죠. 네, 파리, 왱왱거리는 파리. 네, 곤충 다리가 몇 개인지 모르고 그냥, 저는요, 상상해서요, 곤충 다리 8개 정도 그릴래요. 벌레지, 벌레. 어쨌거나, 대상에 대한 관찰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대상이 뭐야 라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조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을 정확히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감을 그려서 감나무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감 잎사귀를 그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잎사귀를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겠죠. 이거 감나무 잎사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나무, 이게 어떤 대상이 어떻게 생겼지? 라는 걸 지금부터 잘 관찰을 하세요. 자, 보니까 요 밑에도 깔려있는 잎사귀가 가운데 인맥이 있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감 밑에 얘가 이렇게 깔려있는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죠. 가느다란 인맥들은 안 그려도 돼요. 이 잎사귀의 중심 인맥 요 방향만 알면 돼요. 자, 이쪽에도 잎사귀 끝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럼 이쪽에도 뭔가 이렇게 있겠죠. 잘 모르겠어. 여기는 너무 까매서 인쇄물이 잘 안 나와서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요 감나무 잎사귀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그쪽은 내가 그 형태를 만들어줘 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이는 아이들, 겉으로 드러나서 선명하게 보이는 아이들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그림 그리실 때도 에너지 분배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에너지 분배. 뭔 얘기냐면은 잘 안 보이고 모르는 형태에다가 너무 집착해서 매달려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뭐지? 하다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힘이 빠져서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고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형태들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것들을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관찰을 하시고 그려나가 보시려고 애쓰시면 좋겠죠. 정 안 되다 보면 정 모르면 편법이라는 게 생겨요. 편법. 요럴 때는 그냥 내가 여기 정확하게 보이는 형태들이니까 여기도 감나무가 깔려 있으니까 감나무를 요렇게 해서 그리면 되겠구나. 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응용. 누가 더 응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죠. 자. 제가 지금 나뭇잎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한 선으로 그리지 않죠. 짧은 선으로 이렇게 각을 줘서 꺾는 거 보이셨죠? 네. 왜 그랬을까? 심심해서? 왜 그랬을까요? 나뭇잎 모양을 이쁘게 내려고. 나뭇잎 모양을 이쁘게 내려고?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사과를 그릴 때도 곡선을 사용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작은 짧은 선들의 조합으로 사과의 둥근 형태를 그려냈었죠. 그러면서 사과에 명암을 넣을 때 말씀드렸듯이 작은 면들의 꺾임의 조합이다. 그래서 그 조합들이 아주 작아지면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그려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나뭇잎도 지금 제가 이렇게 꺾었죠. 이거는 이쪽 면이 이렇게 꺾인 면들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꺾인 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외곽선들조차도 약간 뻣뻣하게 네, 그렇게 형태를 잡아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각 없어지지 않을까요? 없어졌었잖아. 우리 사과 그릴 때도 처음엔 막 각지게 막 그렸는데 나중에 그게 싹 없어지죠. 네,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네. 사진 찍으실 때 옆에서 측각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 네, 형태가 왜곡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정면에서 찍고 있고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로 도움되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도 중심 선 그려주시고 중심선 그려주시고 면이 꺾이는 방향들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꺾임에 의해서 여기 면 꺾이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들을 이렇게 꺾어서 쓰는 거예요. 면들이 꺾이는 거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나뭇잎은 요렇게도 꺾이지만 요렇게도 꺾여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색을 싹 관찰을 하면 신기하다. 내가 알면 그게 보여요. 내가 모르면 안 보여. 맞아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그게 보이네요. 라고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뭇잎 그리는 원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면 좋겠죠? 네. 감은, 자, 일단 감의 특징은 동그랄까요? 둥글 납작할까요? 둥글 납작하죠. 둥글 납작한 것이 이 감의 특징이에요. 그럼 둥글 납작하게 형태를 그리셔야 되겠죠. 사과는 동그래. 훨씬 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감은 납작하단 말이죠. 납작하다는 거는 윗면이 좀 넓고 옆면이 좁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윗면과 옆면으로 일단 나눠주시고 이 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 지점, 점. 네.
그 지점, 이렇게 X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요 지점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시선 방향, 감에 누워 있는 방향을 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기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약간 이쪽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도 감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네들은 다 윗면이고 얘는 뒷면이잖아요. 꼭지가 달려있는 뒷면. 그럼 꼭지의 정가운데 부분의 위치를 찾으시는데 이 위에서 얼마나 내려간 위치, 이쪽에서 얼마나 왔는지 그 거리감을 보면서 그 위치를 먼저 찾으세요. 찾았죠? 찾으셨으면 자, 감꼭지의 방향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잎사귀의 형태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았으면 일단 이제 얘가 어떤 빛 방향으로 그늘이 어떻게 졌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겠죠. 이제 외곽 형태만 그린 거니까 윤곽선으로 자, 빛 방향이 그늘이 이렇게 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렇게 세 면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에 색을 넣는 거예요. 색을 넣으세요. 감에 색을 넣어요. 이건 명암도 아니죠. 감이 가지고 있는 색에 대한 명도를 지금 표현해 준 거고 여기에서 세 면으로 일단 나눠요. 중간면, 어두운 면. 이렇게 세 면으로만 나눠놔도 이제 선적인 형태에서 입체적인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같이 가는 거. 뭐죠?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 이렇게 가세요. 그림자. 여기도 마찬가지. 세 면으로 나누세요. 자, 이렇게 세 면. 자, 그런데 여기는 세 면 말고 한쪽 면이 더 있네. 자, 이렇게 나눠지는 면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그거 그리세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깔고 여기 살짝 어둡고 조금 더 어둡고 보이시죠? 그럼 또 한 세트 그림자까지 세트로 잡아서 그려주셔야죠. 자,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강꼭지를 중심으로 자, 여기는 면을 조금 더 나눌게요. 자, 요 감꼭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아랫면도 자, 하나, 둘, 세 개로 나눠볼게요. 네. 자, 세 개로. 아이고, 칸이 많아지니까 막 머리 또 리액션이 없어지네. 갑자기 다 어디 갔어. 조용해지네. 자, 요거 이렇게 똑같아요. 칸만 조금 많이 나눴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자, 이쪽으로 약간 어둡네. 윗면보다 어두운 면들을 찾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면 하나 찾아주시고 이쪽에 조금 더 어둡네. 쳐주세요. 한 번 더. 찾고 자시고 없고 그냥 어두운 부분 한 번 더 칠해주라는 얘기예요. 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 아래쪽 조금 더 어둡네? 그죠? 우리 구 넘어갈 때 꺾이는 부분 어두워요. 끝까지 어두워요? 아니죠. 꺾이는 부분, 시작 지점이 어두워서 아래로 가면서 살짝 밝아져요.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해서 면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림자 필요하죠. 그림자 한번 쭉 칠해주세요. 형태 그릴 때 이 선들 약간 거칠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명암 깔다 보면 다 없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감이 나타났는데 이 감 밑에 깔려있는 잎사귀 있잖아요. 우리 흑백으로 그리는 그림이긴 하지만 감이 가진 색깔과 잎사귀가 가진 색깔의 명도는 다르죠.
감은 연한 주황색 같은 색깔들이잖아요. 주황이고 감잎사귀는 녹색 내지는 무슨 갈색. 감을 딸 정도가 됐으면 이게 뭔가 단풍이 졌겠죠. 그럼 짙은 갈색에 가까울 정도로 뭔가 색이 진해졌단 말이죠. 그럼 감 색깔이 연한 주황색처럼 보이게 하려면 감 잎사귀는 더 진하게, 그렇죠. 더 진하게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색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일단 감 잎사귀 쭉 칠해주고 거기에서 이쪽 양쪽 면 중에 더 어두운 부분만 한 번 더 칠해주세요. 자, 여기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겹쳤잖아요. 여기 겹치고 감 잎사귀 겹치고 그럼 굉장히 어두워지겠죠. 그럼 그 부분 한 번 더 진하게 칠해주세요. 자, 지금 제가 칠할 때 뭔가 살짝 발견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연필을 짧게 잡는. 연필도 짧게 잡지만 잎사귀 색을 깔아줄 때 제가 이쪽 면은 요렇게 깔아주고 이쪽은 요렇게 깔아주죠. 예. 이렇게 방향만 바꿔줬을 뿐인데 잎사귀의 느낌이 더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선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네, 느낌, 전달된 형태의 느낌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려주실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과 중간 부분 이렇게 면을 나눠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감의 색깔 한번 쭉 깔아 주시고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어둡게 슬쩍 힘 빼서 약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가 이쪽 가면서 더 어두워지네.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면이 툭툭툭툭 꺾인 것 같은 게 한 방에 처리된단 말이죠. 자, 그림자 같이 한 벌로 쫓아가요.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그려 들어가시면 훨씬 쉽겠죠. 네. 네. 자, 숙제입니다. 여기서부터 형태, 이 화면 안에 이 화면을 전체를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시는데 이 나뭇가지가 이 화면 끝까지 가버리면 이 감나무가지가 너무 커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고 또 너무 작으면 이 감나무가 너무 왜소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이 너무 작아서 자두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그리시는 거예요. 숙제. 네.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려워. 네. 요거 한 장 가져가세요.